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이 회사에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할 것인가, 혹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즉,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결론을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투자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투자 매력도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꼽아왔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뭐 조단위 시가총액이 있고, 또 요즘 각광받는 협동 로봇 개발사 중에서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오늘 이 투자 매력과 더불어서요, 우리 공모주로서 이게 투자할 만한 또 가치가 있는지, 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요모조모 다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어떤 회사냐면요.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협동 로봇 개발 제조사이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점유율은 2023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글로벌 4위 업체에 이제 등극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IPO를 진행을 하는데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요. 희망 공모 가격은 2만 1,000원에서 2만 6천원으로 제시했고, 이 희망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정도를 지금 노려봅니다. 네, 코스피 상장 기업이고요. 이제 주관사들이 이 회사의 IPO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 신주 모집으로 IPO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성장 자금을 쭉 다 끌어모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요 예측 이후에 확정 공모가는 9월 19일 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일반 청약이 그 주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협동 로봇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협동 로봇이 도대체 뭐야? 산업용 로봇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거 스마트 팩토리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유사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사업이 협동 로봇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트렌드가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 로봇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크기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좀 가볍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협동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별도의 뭐 안전구역 확보 없이요, 바로 옆에 내 동료랑 일하듯이 옆에 로봇 두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 수 있는 거, 뭐 들지 못하는 거, 무거운 거 너가 좀 들어와서 들고 오면 그걸로 제가 조립을 하기도 하고, 이 조립하는데 너무 반복적이니까 이건 너가 좀 해 하면 이 협동 로봇이 하는, 말 그대로 같이 일하는 그 로봇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코워크, 함께 협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리 이 회사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정식 명칭은 코봇이라고 이렇게 좀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대당 이제 어떻게 보면 공장에 넣을 때 한 1억 원 이상 되게 비싼 가격인데, 반면에 이 협동 로봇은 이제 좀 작기도 할 뿐더러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 쏙쏙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게끔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이 각광을 받는 거는 당연히 고령화 사회, 즉 저출산 사회, 요거와 맞물려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게 바로 이 협동 로봇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19년부터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작년부터인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영국, 미국은 아니죠. 예. 그리고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 감소 시대에 각광받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 대체 기술로서 협동 로봇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런 어떤 유망한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근데 꽤나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얼마큼 꽤나 잘하는지는 또 차차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이 화면은 두산 로보틱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화면인데요. 이 회사는 총 4개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4개의 시리즈로 총 13개의 라인업, 즉 13개 종류의 로봇 팔, 그리고 로봇 팔을 구동하는 솔루션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곳곳에 이제 제조, 물류, 의료, 뭐 교육, 그리고 F&B 각각에 이제 쓰이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상품 매출이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이 로봇 팔을 이 관계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납품을 해서 그 관계사가 만든 상품을 가지고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모듈도 이제 로봇 상품으로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즉 로봇 팔과 솔루션뿐 아니라 기술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이렇게 모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 회사는 2015년도에 두산그룹이 진짜 온 힘을 쥐어 짜서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M 시리즈를 최초로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총 4개 시리즈 그리고 13개의 제품 라인업을 구성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인업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많이 팔려요. 많이 팔려가지고 누적 판매량이 2,000대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4 판매량 기준으로 탑4 이제 협동 로봇 개발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서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지금 매출이 450억 정도로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46%에 달합니다. 뭐 코로나의 위기가 있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매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문제들이 해소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라는 어떤 위기, 그 위기에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과 모든 산업계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이 협동 로봇 시장을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업에서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기업이다. 아까 톱4라고 했었죠. 그런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 아까 M 시리즈부터 출시해가지고 빠르게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피 모듈을 통해서도 매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240억 매출을 냈으니까 작년 450억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매출을 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시리즈별로도 이렇게 고르게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여기서 잠깐 얘기했을 때 이제 시리즈가 좀 궁금하실 텐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처음에 나온 M 시리즈는요, 이제 정교한 어떤 작업들이 가능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무게를 들 수 있는, 이게 로봇이 무게를 들 수 있는 걸 가반 하중이라고 하는데요. 가반 하중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리즈고요. 이 M 시리즈를 좀 더 고도화해서 가반 하중 25kg까지 늘린 게 이제 H 시리즈인데, 이 25kg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까지 들 수 있는 이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 A 시리즈는 뭐 소위 쉽게 얘기해서 보급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들을 빼고 좀 가격도 다운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이 시리즈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F&B 시장을 정조준해서 나온 겁니다. 좀 더 이제 규모도 좀 줄이고 무게도 줄이고 그 대신에 가반 하중도 좀 줄지만은 좀 다양하게 좀 세밀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 커피도 내리고요. 바리스타. 그리고 치킨도 튀기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용 F&B 전용 시리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매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매출 성장률이 또 이런 라인업 추가로 인해서 다시 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시장 점유율 이제 보시면 안다시피 지금 이게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점유율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4위에 랭크되어 있죠. 물론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는 덴마크 회사인데요. 미국 기업에 인수되긴 했지만요. 이 덴마크 이 회사가 압도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에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중국 시장을 포함했을 경우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저가의 중국 내수 기업들도 있을 뿐더러 이 중국 시장은 사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조금 분리해서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대해서 사실 중국 기업 어떤 문화, 어떤 경제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협동 로봇도 많이 판매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직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들도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는 협동 로봇 시장 전체를 좀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 시장을 포함하더라도요, 글로벌 톱 10 기업 중에 하나로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설립이 됐는데 빠르게 어떻게 보면 시장 톱 플레이어로서 지금 등극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개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이 회사에 이제 공모지 청약을 할 것인가, 혹은 상장 이후에도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즉,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결론을 그냥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투자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투자 매력도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꼽아왔는데요. 그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매력은 아까 협동 로봇 수요가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급증하고 있다는 거를 인구 감소 문제화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실제로 좀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마켓스의 라고 해서 시장조사 회사에서의 이제 표나 어떤 조사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5.1%에 달하는 이제 가파른 산업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협동 로봇이 탄생한 지 이제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막 개화를 했는데, 뭐 작년에 글로벌리 4만 5천 대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이 수준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 예상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성장률도 보면 알다시피 2014년부터 2022년까지 11%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해왔다. 요 기간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뭐 코비드도 있었었고요.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장률이 정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위기들이 극복되고 나면은 더 기존에 성장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더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의 노동 대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있죠. 고임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출산율 자체는 굉장히 뭐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인건비와 따른 어떻게 보면 노동력 대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시장을 봐도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크고요. 중국 역시 최근에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국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이 조사 기관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굉장히 폭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을 일단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투자 매력은요. 앞서 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걸 얘기를 했는데, 뭐 경쟁사 대비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체감이 잘 안 되시잖아요. 이런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독보적인 어떤 기술 경쟁력과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저는 좀 주목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최다 라인업과 이 기술력이 어떻게 이 회사의 매력으로 좀더 단순히 종류만 많다고 해서 뭐 잘 팔리나? 아니면 단순히 종류만 많다고 해서 뭐 좋은 기업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일본의 환학사에 비해서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반 하중의 어떤 종도 5kg에서 25kg까지 가장 좀 넓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제조업 현장, 그리고 물류, 무거운 거 드는 물류, 그리고 요즘에 의료 현장, 이런 현장들에서 다양하게 제품들이 좀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 종과 무게가 이 두산 로보틱스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가령 유니버셜 로봇사에서는 지금 20kg짜리 무게를 가지고서 제품 종이 5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써서 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쪽 산업에서는 예를 들면은 한 5kg 이하의 가반 하중만 되는데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좀 사용하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서 산업군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수요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제품 라인업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투자 매력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두산 로보틱스가 얘기한 대로 치킨집, 그리고 커피집, 뭐 이런 데서도 수요를 창출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이 다양한 어떤 라인업과 그 라인업별로 또 다양한 어떤 무게 중량을
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 과정 속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유니버셜 로봇사라든지 환학사에서 사용하던 어떤 협동 로봇을 두산 로보틱스로 교체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제품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환학사에서 예를 들면요. 환학사에서 5천만 원짜리 뭐 가방 하나 20kg의 어떤 라인업을 쓰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이게 20kg보다는 좀 무게는 떨어지지만 우리 사업 현장에서 좀 필요한 딱 최적화된 라인업이 13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하기보다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는 그것보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만 만족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걸 써야지 라고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이제 차이가 두산 로보틱스가 2015년도에 어떻게 비교적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설립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을 침투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최다 라인업과 이런 어떤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이죠.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얘기한 대로 협동 로봇은 인간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로봇이잖아요. 근데 로봇팔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 얼굴을 치거나 몸을 치거나 이러면 의료사고가 일어나죠.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협동 로봇은 산업 로봇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산 이 업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 중에서 뭐 파낙이라든지 유니버셜 로봇 지금 여기 보면은 파낙이나 유니버셜 로봇이 있는데 이런 데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안정성을 공인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가격 경쟁력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유니버셜 로봇 1위 회사의 평균 판매 가격은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은 한 90% 수준으로 지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요. 이제 두산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좀 대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수의 어떤 그 벤더사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제품 단가를 굉장히 낮추는데 좀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한 우리한테만 딱 필요한 그 정도 성능까지는 필요 없는 어떤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두루뭉실할 수도 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최고급 플래그십 스마트폰 필요 없고 전화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필요한 전화도 만들고 있는 뭐 일종의 전화기 회사를 예를 든다면 그런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두산그룹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야 될 텐데요. 이 두산그룹과의 시너지가 얼마나 좋냐면은 사실은 이 로봇 회사 국내에도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라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보면은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120년 동안 어좀 메카닉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했던 두산그룹의 기존 판매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빠르게 시장을 침투하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판매하냐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치킨집에 바로 파는 게 아니고요. 이 어떤 시스템 회사, SI 업체들이죠. SI 업체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의 고객들에게 쭉쭉쭉쭉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채널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곳들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두산그룹이 또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죠. 뭐 건설 장비도 포함을 해서요. 근데 이제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업 네트워크에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백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두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세일즈 네트워크가 지금 보면 판매 채널이 89곳까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2015년에 세워진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판매 채널을 좀 늘려갔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과 이 실제 매출액의 어떤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 천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도 같이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산그룹과의 시너지로 인해서 좀 더 시장 침투율이 높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산로보틱스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 매력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주, 협동 로봇주가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또 상장하는 가격이, 결과적으로 이게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상장 몸값이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협동 로봇 기업 대비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자로서 우리에게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정 단기 순이익을 좀 기반으로 했어요. 2026년에 우리가 한 942억 정도 벌 회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기업들의 PER 배수를 적용을 해서 몸값을 구했어.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2026년 추정 순이익을 가져온 거는 지금 현재 적자 상태이고요. 이 회사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좀 더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해서, 또 시장 개화 상태니까, 협동 로봇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고 있으니까 초기에 많은 마케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 되니까 당장의 순이익보다는 지금은 외형을 키워야 될 때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정말 창출할 수 있는 시점은 2026년으로 본다. 라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2026년 추정 순이익을 가져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몸값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비교 기업들을 이걸 통해서 이제 몸값을 만들어냈고, 주당 평가가액 한 주당 34,000원으로 만들어냈고요. 거기다 비교 기업을 보면은 삼익, 라온테크, 화낙, 그리고 일본 쪽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보면은 국내의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PER 배수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더 높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반면에 또 이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더 낮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동 로봇 기업으로서의 적정 PER 배수를 좀 만들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미래의 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PER 자체는 좀 적절하게 해가지고 일단 몸값을 만들어냈고요. 거기에다가 혹시나 이제 2026년 추정 순이익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몸값 할인율을 한 39% 정도 적용을 해서 한 주당 21,000원에서 26,000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즉 평가액보다 한 10,000원 정도 싸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가격이, 이 메리트가 다시 말해서 아까 1조 7천억 정도로 상장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이제 가격 메리트를 알아봐야 되는데, 적어도 국내 증시에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상장을 했을 때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만 좀 오를 것 같다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일단 협동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두 기업의 최근의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280배입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38배 정도로 상장을 하는데요. 미래 추정 순이익 대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와 다르게 지금 순이익을 실현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순이익도 아직 미미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높은 어떤 몸값을,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현 시점에서 수익성은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매출 성장률 기반으로 이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작년에 매출은 136억이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두산 로보틱스는 450억이었거든요. 3배 정도 매출이 큰데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되어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그거의 절반 수준인 1조 7천억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매출은 3배 큰데 시가총액은 절반 가격으로 상장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되게 저렴하게 상장을 하네. 뭐 이 가격 메리트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네. 정도. 뭐 이 세상에 분명한 건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더 크겠네. 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당연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 데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특수하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랑 직접 비교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기업을 좀 가져오면요. 뉴로메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감소 문제에서 협동 로봇 시장이 개화하고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런 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투자와는 상관없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어쨌든 시가총액이 4,700억 이 정도 이렇게 4,600억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매출이 3배 높은데 시가총액은 절반 가격으로 상장을 한다. 근데 또 뉴로메카에서 보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협동 로봇 주가가 국내에서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다. 즉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다. 그리고 그 섹터의 기업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기술력도 갖춘 상태에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상장을 한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뭐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부분, 투자 매력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후루룩 지나갔으니까 빠르게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 기관 투자자들과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지금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금 해외 IR을 떠나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한테 들어오는 피드백을 제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들으면은 어떤 제가 지금 얘기했던 투자 매력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감소 시대에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 너무 좋다. 두 번째, 전방 산업 좋은 곳에서 글로벌 톱 수준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너무 제품 라인업도 많아서 그 산업군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수요를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잠재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요. 세 번째,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데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협동 로봇의 주가를 보니 해외 기업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 수준만 봤을 때 근데 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대비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실적이나 이런 기술력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몸값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투자자들의 관점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가 투자 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한번 정경진 기자가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괜찮네 라고 판단하신다면 뭐 청약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다 정경진 기자가 너무 좋은 점만 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상장 이후의 향후의 주가 흐름이나 실적들을 보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좋은 걸 얘기했으니까 방송을 마무리 짓기 전에 좀 그래도 정경진 기자가 생각하는 투자 리스크는 뭘까? 이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으니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좀 두 가지를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한 대로 미래 추정 순이익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 시장 개화 단계이고 앞서 있는 기업은 맞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1등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4등이죠. 앞서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향후의 시장은 몇십 조 규모로 커질 건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매출이 4위임에도 불구하고 450억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다면 요 지금 수준의 매출 수준은 언제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장 경쟁력이 좌우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는 뒤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초기 시장만 보더라도 처음에 뭐 LG라든지 모토로라든지 블랙베리라든지 다 경쟁을 했었는데 뒤처지는 기업들도 나온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서 지금 이 몸값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 리스크로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요모조모 따져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이 아까 두산그룹과의 시너지라든지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지분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했죠.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금 로보틱스 회사를 또 만듭니다.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대기업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3파전, 4파전, 5파전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1번 미래추정 순이익처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앞서 있는 기업이 계속 앞설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물음표가 있죠. 두산의 지지 속에 두산 로보틱스가 빠르게 성장한 것처럼 삼성의 지원 속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지원 속에 하나 로보틱스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종합적인 결론은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IPO 기업으로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하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혹은 우리가 예상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미래 추정 순이익을 가지고서 상장을 한다는 점,
그래서 적정 밸류에이션, 적정 기업 가치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투자 리스크, 미래 사업이 과연 다른 경쟁사들보다 계속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상장 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요모조모 뜯어보면서 상장 후 전략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른 영상으로 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